이어서 지구촌 개벽 소식입니다. 콩고 민주공화국에서 독감과 유사한 증상을 보이는 괴질로 인해 사망자가 70명 이상에 달하면서 보건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12월 5일 AP통신에 따르면 남부 크왕고주 판지 보건구역에서 지난달 10일부터 25일 사이 괴질로 사망한 환자는 병원 내 사망자 27명과 집에서 숨진 44명을 포함해 총 70명 이상으로 집계됐습니다. 민주 콩고 보건당국에 따르면 감염자 수는 약 380명으로 이 중 절반 이상이 5세 미만의 어린이로 나타났습니다. 환자들은 발열, 두통, 기침, 빈혈 등의 증상을 보였으며 병원 사망자 중 10명은 수혈 부족, 나머지 17명은 호흡곤란이 주요 사인으로 확인됐습니다. 감염이 발생한 판지 보건구역은 수도 킨샤사에서 약 700km 떨어진 외딴 지역으로 주민의 40%가 영양실조를 겪고 있는 취약 지역입니다. 크왕고주 보건 관계자들은 역학조사팀을 급파해 샘플 채취와 질병의 원인 파악에 나섰으며 지역의 지도자들은 의약품 공급 부족과 증가하는 감염자 수에 깊은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아프리카 질병통제예방센터의 장 카세야 사무총장은 현재로서는 호흡기 질환으로 추정되지만 실험실 결과를 기다려야 정확한 정보를 알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세계보건기구도 이 질병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 중이며 민주 콩고 보건부와 협력해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민주 콩고는 이미 변종 엠폭스 유행의 진원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WHO에 따르면 현재까지 4만 7천 명 이상이 엠폭스에 감염됐으며 이로 인한 사망자는 1,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이번 괴질 확산으로 인해 민주 콩고의 취약한 보건 시스템과 국제보건기구 간 협력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 일명 나토 회원국들이 러시아의 잠재적 도발에 대비해 방어태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12월 3일 미국 뉴스위크에 따르면 수년 내 러시아가 나토 회원국을 침공하거나 사이버 테러와 정보전을 포함한 하이브리드 전쟁을 벌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안드리우스 쿠빌리우스 유럽연합 방위 담당 집행위원은 지난 9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6년에서 8년 이내에 대규모 대결을 준비할 것이라는 점에서 회원국 국방 강요와 나토 사령관들이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나토 회원국들은 구체적인 작전 계획을 수립하고 군사 및 민간 방어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독일은 러시아와의 전면적 충돌을 가정한 1,000페이지 분량의 독일 작전 계획을 마련했습니다. 이 계획은 동유럽 지역으로 나토 병력을 이송하고 주요 시설물을 방어하기 위한 전략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국경을 맞댄 발트 3국도 군수품 공급망 구축과 국경 방어 태세를 강화하는 협정을 체결했으며 리투아니아는 국경에 대전차 방어시설을 설치하고 국방비를 장기적으로 GDP의 4%까지 증액할 계획입니다. 폴란드는 2025년까지 GDP의 5%를 군사비로 지출하기로 했고 에스토니아는 국방비 비중을 2026년까지 3.7%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민간인 보호를 위한 준비도 병행되고 있습니다. 라트비아는 5,000개의 지하 건물을 공습 대피소로 지정했으며 스웨덴과 노르웨이는 전시 상황에 대한 국민 안내서를 발간하고 대비책을 공유했습니다. 서유럽 국가들도 방어 능력 강화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영국은 국방비를 GDP의 2.5%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고 프랑스와 독일은 올해 국방비를 나토 목표치인 GDP의 2% 수준으로 증액할 예정입니다. 러시아의 도발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나토 회원국들은 군사적 대비를 넘어 민간 방어와 국제 공조를 강화하며 잠재적 위협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국내에서 일본의 난카이 트로프 지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8월 8일 일본 미야자키현 동부 해역 휴가나다에서 규모 7.1의 지진이 발생해 규슈와 시고쿠 지역에 지진 해일주의보가 발령되는 등 강한 진동이 관측되었습니다. 난카이 트로프는 필리핀판이 유라시아판 아래로 밀려 들어가는 경계 지역으로 과거에도 대규모 지진이 반복적으로 발생해 왔습니다.
1944년 쇼와 도난카이 지진과 1946년 쇼와 난카이 지진 이후 약 80년이 지난 지금 이 지역에서 대지진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일본 기상청은 2019년부터 규모 6.8 이상의 지진 발생 시 난카이 트로프 지진 임시 정보를 발령하고 있으며 이번 휴가나다 지진 때 해당 정보가 처음으로 발령됐습니다. 이후 큰 이상이 관측되지 않아 일주일 만에 해제됐지만 대지진 가능성이 사라졌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일본 정부는 지속적으로 식료품과 연료 비축, 피난 경로 점검, 가족 간 연락 방법 확인 등 대비책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특히 난카이 트로프 지진은 30년 내 발생 확률이 80%에 이르러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이후 일본 국토의 이동과 판 내부 응력 변화가 국내 지진에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논의되고 있으며 2016년 경주 지진, 2017년 포항 지진 이후 충북 괴산, 인천 강화, 전북 장수 등 국내 여러 지역에서도 진도 4에서 5의 지진이 발생해 지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올해 초 제3차 지진 방제 종합계획을 확정하며 내진 설계와 보강 정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기존 공공시설물의 내진율을 2028년까지 87%로 끌어올리고 2035년까지 내진 보강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지자체 공공시설 내진 보강 공사비의 50%를 특별 교부세로 지원하며 민간 건축물 내진 보강 비용 지원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진 안전시설물 인증제를 운영하며 민관 협력을 통해 내진 성능 강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국가민방위 재난안전교육원은 지진 대비 교육과 훈련을 통해 정책 확산과 기술 공유를 촉진하고 있습니다. 복합 재난 상황을 가정한 체험 훈련을 통해 국민이 지진 대응 행동 요령을 익힐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대지진 가능성과 국내 지진 발생 증가 추세를 감안할 때 국민적 경각심을 높이고 철저한 대비를 지속해야 할 때입니다. 더 많은 지구촌 개벽 소식, STV 상생방송 유튜브 채널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눌러두시길 바랍니다.